시작을 해볼게요. 18장이죠? 18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와 일급객체. 일급객체라는 말이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객체를 일급객체라 한다. 문명의 리터럴로 생성할 수 있다. 즉, 런타임에 생성이 가능하다. 변수나 자료 구조에 저장할 수 있다. 함수의 매개 변수에 전달할 수 있다. 함수의 반환값으로 사용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있는데요. 자바스크립트 함수는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함으로 1급 객체다 라고 하면서 예제 18-1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 볼까요? 1번부터 함수는 무명의 리터럴로 생성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고요. 두 번째, 함수는 변수에 저장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무명의 리터럴로 직접 생성을 한 거고, 여기 변수에 저장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해서 2번이고요. 그 다음에 객체에도 저장할 수 있다 라는 거 보였고, 3번에 매개 변수에 전달할 수 있다 해서 predicate라고 하는 애가 함수를 받았을 때 콜백 함수를 받은 걸 의미하는 거겠죠? 이 함수의 매개 변수에게 전달할 수 있다. 네, predicate 리턴 해주고 있네요. 리턴 해주는 함수가 함수를 리턴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일곱객체인 것 같아요. 이 부분. 요거를 make 카운터를 실행하면은 요 넘겨받은 걸 가지고 실행을 한 결과를 리턴해주고 있는 함수를 반환하죠. 그 함수를 다시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함수를 매개 변수에게 함수를 전달할 수 있다. 요건 본 거고 4번에 함수의 반환값으로 사용할 수 있다. 뭐 똑같은 얘기죠. 네, 그렇게 봤습니다. 일곱객체다. 일곱객체라는 것은 250페이지 함수를 객체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객체는 값이므로 함수는 값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고 그래서 어디서든지 리터럴로 정의할 수 있으며 런타임의 함수 객체로 평가된다. 네, 일반 객체와는 차이가 있다. 함수 고유의 프로퍼티를 소유하고 함수 객체는 호출할 수 있다. 그래서 함수 객체의 프로퍼티를 보겠습니다. 18-2번. 함수는 객체다. 그래서 콘솔 로그로 dir로 펑션을 넘버 넘버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어나니머스 펑션이라는 게 출력이 되고요. 여기에 네임이 없는 게 보이죠. 책에서는 18-2번에서 스퀘어라고 하는 함수를 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네임 프로퍼티에 스퀘어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음. 네, 스퀘어 함수의 모든 프로퍼티 어트리뷰트를 개돈 프로퍼티 디스크립터즈로 가져오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8-3번에 해보면 아규먼트 콜러 랭스 네임 프로토타입 그리고 대괄호 프로토타입도 잡히고 있는 것이 보이네요. 개돈 프로퍼티 디스크립터즈로 이게 잡히네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스퀘어에서 개돈 프로퍼티 디스크립터로 언더버 프로토를 잡아보려고 했더니 얘는 언디파인드가 나오고요. 얘는 사실은 여기 있는 애가 아니고 오브젝트 프로토타입에 있는 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브젝트 프로토타입 안에 언더버 프로토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있고 그거를 프로토타입 체이닝 타고 상속을 받아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프로토라고 하는 접근자에는 내용을 보면 게터 세터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뉴머러블이 펄스이기 때문에 열거를 했을 때는 나오지 않는 거죠. 넘어가서 252페이지. 이처럼 아규먼트 콜러 랭스 네임 프로토타입 프로퍼티는 모두 함수 객체의 데이터 프로퍼티다. 그리고 언더버 프로토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왔고 아규먼트 넘어가겠습니다. 아규먼트 프로퍼티. 아규먼트 프로퍼티를 보기 위해서 멀티플라이라고 하는 함수를 생성했는데요. 이 안에서 함수 안에서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아규먼트라는 애는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면
그냥 멀티플라이를 먼저 출력을 해볼게요. 여기 보면 여기도 아규먼트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현재 널이라고 나와요. 근데 함수를 실행할 때 비로소 매개 변수로 넘어온 값들이 아규먼트에 들어가기 때문에 함수 내부에서는 요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컬리, 뭐 랭스, 심볼점 이터레이터 있고요. 그런데 이걸 열어봤을 때 1, 2, 3을 넘기면서 요 세 번째 거를 화면 그림에서 보고 있네요. 253페이지의 그림에서 보면 인수 정보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1, 2, 3이 들어갔다라는 것이 보이죠. 멀티플라이 1, 2, 3을 했을 때. 그리고 랭스 프로퍼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딱 봐도 배열이 아니죠. 아규먼트라고 되어 있는 클래스의 인스턴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객체인데 프로퍼티 키값이 숫자로 되어 있고 랭스 프로퍼티가 있으니까 얘는 유사배열 객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넘어가서 유사배열 객체인데 밑에 심볼점 이터레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심볼점 이터레이터는 ES6에서 추가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ES6에서는 유사배열 객체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터러블한 객체가 되는 거죠. 이터러블이란 거는 뭐냐면 심볼점 이터레이터가 있으면 다 이터러블하다고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배열을 해보면 요 프로토타입 안에 여기에도 심볼점 이터레이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거를 심볼점 이터레이터라는 걸로 실행한 거를 a 이터라는 걸로 받아놓고 나면 a 이터.next라는 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러면 1 펄스, 2 펄스, 3 펄스, 그 다음에 undefined true. 이 nex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하나씩 꺼내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심볼점 이터레이터를 통해서 next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으면 이런 게 펼치기가 돼요. 이건 좀 배열이니까 당연히 되는 것 같지만 아까 아규먼트의 경우도 이게 되는 거죠. 심볼점 이터레이터를 호출해서 내부적으로 넥스트를 돌리면서 값을 하나씩 꺼내서 이 펼치기 연산자가 그렇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심볼점 이터레이터를 이용해서. 아무튼 그런 거고 그게 255페이지 유서별 객체와 이터러블 얘기에서 나오고 있고요. 넘어가서 18.7 네, 여기 포문으로 순회할 수 있다라고도 하는데 포문뿐이 아니고 포오브로도 될 거예요. 이터러블 하기 때문에 한번 해봅시다. 요거를 const i argument 이렇게 해서 해봅시다. 똑같이 나오죠? 아규먼트에서 하나씩 꺼내서 이 아규먼트가 이터러블 하기 때문에 네, 아무튼 for of도 쓸 수 있다. 이터러블 하기 때문에 아무튼 이터러블 얘기는 나중에 또 나올 테니까 그때 가서 다시 보기로 하고 넘어가서 이 아규먼트는 책에서 얘기가 있지 않을까? ES3 네 있네요. 252페이지로 다시 돌아가면 함수 객체의 아규먼트 프로퍼티 중간쯤에 있습니다. 는 현재 일부 브라우저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ES3부터 표준에서 폐지되었다. 그래서 펑션.아규먼트와 같은 사용법은 권장되지 않으며 함수 내부에서 지역 변수처럼 사용할 수 있는 아규먼트 객체를 참조하도록 한다. 다시 255페이지로 돌아와서 이 아규먼트라는 게 유사배열 객체이면서 이제 이터러블을 하게 되긴 했지만 이터러블을 지원하지 않는 환경에서는 여전히 유사배열 객체인 거죠. 유사배열 객체를 배열로 전환하기 위한 방식들이 옛날에 많이 쓰였었어요. 유사배열 객체를 배열로 변환하기 위해서 여기 있네요. 18-7번 같이 이런 좀 엉뚱한 방식을 썼던 거죠. 프로토타입에 있는 슬라이스라는 메소드를 아규먼트에다가 적용을 한 거예요. 디스를 아규먼트로 해가지고 슬라이스를 적용한 거예요. 근데 슬라이스에 뒤에 인수가 원래 들어가야 하잖아요. 뭐 0, 1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걸 아무것도 안 준 상태로 슬라이스를 하면은 배열로서 반환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된 거죠. 사실은 이 슬라이스라는 게 배열의 메소드인데 이렇게 그냥 하면은 그냥 자기 자신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자기 자신인 것 같지만 a.슬라이스를 한 거를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b의 0을 4로 바꿔도 a의 0은 여전히 1인 상태인 거죠. 한 단계 깊은 복사를 한 거가 되는 거죠. 슬라이스를 하면. 그러니까 새로운 배열을 만든 게 되는 건데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이 슬라이스라는 거를 실제 용도로 쓰지 않고 그냥 컬을 이용해서 디스가 아규먼트가 되게끔 함으로써 새로운 배열을 만든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썼었다라는 얘기고요. 이게 번거로우니까 ES6에서는 레스트 파라미터를 도입해서 레스트 파라미터로는 훨씬 간단하게 아규먼트를 대신할 수 있는
방식이 생겼다라고 해서 점점점 붙이고서 ARGS라고 하면은 자동으로 얘가 배열이 됩니다. 그래서 배열이 들어가서 해결이 됐다. 네, 어차피 아규먼트라는 거는 쓰임새가 거의 배열 형태로 쓰는 경우가 훨씬 많을 텐데 또 불구하고 굳이 배열로 만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왜 그럴지 잘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그렇고 넘어가서 컬러 프로퍼티. 컬러 프로퍼티는 에크마스크립트 사양에 포함되지 않은 비표준 프로퍼티다. 네,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면 지나쳐도 좋다라고 적어주셨고요. 지나칩시다. 저희는 다 지나치는 걸로. 랭스 프로퍼티. 함수 객체의 랭스 프로퍼티는 함수를 정의할 때 선언한 매개 변수의 개수를 가리킵니다. 이게 아구먼트랑 좀 관련 지으면 좀 헷갈리게 되는데 이걸 보면은 0, 1, 2로 잘 나오잖아요. 여기 x, y로 지정돼 있으니까 2가 나온단 말이죠. 근데 바즈에 이렇게 해놨을 때 여기서 여기서 랭스를 접근할 순 없지만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하고 바지를 이렇게 하면은 이러면은 아규먼트 개수가 5개가 넘어갈 테니까 여기서는 5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닐까 싶지만 그렇지 않고 똑같이 2가 나오더라. 네, 그것만 조금 헷갈리는 것만 주의를 하면 될 것 같고 네임 프로퍼티로 넘어갑니다. 네임 프로퍼티는 예전에도 함수 이름 꽤 많이 살펴봤었죠. 네, 하나씩 그냥 보고 갑시다. 기명함수 표현식의 경우 네임 프로퍼티는 뭐가 되냐면 요게 아니라 여기에 붙은 명시적으로 네임을 기명으로 이름을 지정해 줬기 때문에 푸가 나온다. 근데 익명으로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네임 프로퍼티가 없을 때는 이 변수 이름이 붙게 됩니다. ES6부터는. ES5에서는 원래 빈문자열을 값으로 갖는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앞에 지정한 어나니머스 FUNC라고 하는 애가 붙게 되고요. 그다음에 함수 선언문은 그냥 이 자체가 이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도 잠깐 봤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콜백 함수를 받은 다음에 여기다가 그냥 함수를 넘겨줬다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네임을 출력하는 거를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요게 넘어간 거잖아요. 요게 콜백 함수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갔을 때 얘는 어떻게 나오는지 네임을 보면은 여기서는 빈 문자열로 나오게 됩니다. 이걸 한번 넘겨볼까요? 이렇게 넘기면 다시 이걸 dir로 한번 볼게요. 다음에 두 가지를 다 보겠습니다. 네. 이제 보니까 어나니머스라고 해서 나오고 네임 프로퍼티에 비어 있는 게 보이죠. 둘 다 똑같이 네임 프로퍼티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어 있는 이름이 없는 함수 익명 함수는 어나니머스 함수다라고 보여지는 게 나오고요. 또 지금 책에 없는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놓고 B의 네임을 보면 이거는 바인드를 했을 때 붙은 함수다라고 해서 바운드 A라는 게 붙습니다. 그래서 얘를 보면 함수 이름이 바운드 띄고 A가 붙어요. 이것도 특이하죠. 그래서 이 바운드가 붙어있는 함수를 보면 어디선가 얘를 바인드를 시켜놨구나 라는 거를 유출할 수가 있겠죠. 이 정도면 네임 프로퍼티는 더 볼 게 없을 것 같고 넘어가고 언더버 프로토 접근자를 보겠습니다. 모든 객체는 대괄호 프로토타입이라는 내부 슬롯을 갖는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언더버 프로토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그거에 대해서 258페이지로 넘어가서 간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18-12번 그렇고 비교를 해봅시다. OBJ의 언더버 프로토가 오브젝트.프로토타입이랑 같으냐? 이러면 트루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거랑 같은가? 이건 또 펄스네. 요게 트루래요. 오브젝트의 프로토타입이 곧 언더버 프로토입니다. 그 밑에 거 캐주얼 프로퍼티로 A를 했으면 트루인데 언더버 프로토는 없다. 펄스다.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얘가 여기가 아니라 오브젝트.프로토타입에 있다. 트루가 되죠. 이렇게 함수를 그냥 익명 함수를 열어보면 여기에 얘가 있단 말이죠. 얘를 열면 얘가 펑션.프로토타입을 가리키고 그 펑션.프로토타입도 객체이기 때문에 오브젝트.프로토타입을 또 상속을 받죠. 거기에 이 프로토라고 하는 애가 있고 걔는 게터 세터로 되어 있다라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얘를 지금 다 상속받게끔 구조가 갖춰져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프로토타입 프로퍼티까지 봤는데요.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별개의 또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펑션 자체에서. 다시 보니까
요게 있죠. 요 프로토타입. 요거는 함수에만 있어요. 함수에만. 그리고 지난 시간에 봤듯이 생성자 함수로 쓸 수 있는 함수에만 있었죠. ES5까지의 원래 일반 함수에 존재하고 그다음에 생성자 함수들에 존재하는데 얘는 없죠. 에로우 함수에는 프로토타입이 없어요. 그다음에 객체에 있는 메소드 축약형으로 했을 때 또 클래스에 있는 내부에 있는 메소드도 이게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다 컨스트럭터로 쓸 수 없다. 클래스의 경우는 컨스트럭터에서는 있어요. 근데 메소드에는 없어요. 네, 이렇게 해서 보면 얘는 프로토타입이 있죠. 근데 메소드. 이 메소드를 열어보면 여기는 프로토타입이 안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8장은 간단하게 봤고요. 19장으로 넘어갈게요.